네, 안녕하세요. 세종기업데이터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저는 정윤호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둘이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실적 시즌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의 좀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작년 3분기, 2분기보다는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좋은 자료도 좀 소개를 네네.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채널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KTB 퀀트 애널리스트 채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영업이익,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하단에 보면 영업이익 자료가 있는데, 이제 그 물살무늬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던 게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인 거고요. 시장 예상치. 그리고 이제 노란 색깔 부분이 실제 확정, 그러니까 잠정 실적을 회사 측에서 발표한 건데, 이 노란 색깔이 높으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저희가 이녹스 첨단 소재 네네.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데 사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네네네. 실적을 이번에 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어제 발표가 됐죠. 이제 에코프로 PM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절대 수치보다는 이렇게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정도를 이렇게 이미지로 그냥 편하게 넘겨보시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이제 실적 시즌 유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이번에 이제 기아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준으로는 대부분 이제 IT 대형주랑 자동차, 그리고 이렇게 뭐 철강 이렇게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기아가 이번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약간 하회를 했는데 22년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긍미 있게 제시를 했어요. 21년, 그러니까 이제 이거 관련된 뭐 진짜 달성이 가능하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뭐 당연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게 됐습니다. 22년도 1월 판매 데이터가 어제 나왔는데, 현대차는 나왔는데 기아는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보통 같은 날 공시를 하게 되는데, 현대차는 1월 판매가 약간 좋질 않았어요. 근데 이런 뭐 판매 1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으니 1월 판매 데이터는 어느 정도 그쪽 내부에서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1월 발표가 조금 부진을 했는데, 일단 회사에서는 이 가이던스 달성이 가능하냐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반도체 상황이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 왜냐면 21년도 3분기에 생산 차질이 가장 컸을 때 한 20만 대 정도 생산을 했고, 4분기에 22만 대까지 올라왔고, 현재 1월 데이터를 보면 24만 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연간 315만 대 도매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월 27만 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정상화 수준에서는 조금 못 미친 건데, 이 월 생산 대수가 작년 3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쭉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판매 데이터가 조금 부진을 해도 한 2분기, 3분기로 올라갈수록 4분기까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러면 개선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와 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이 제값받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네. ASP를 좀 높이는 네, 그런 부분. 제값받기 이꼬를 가격을 올린다는 네네, 뜻이겠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원재료비랑 물류비가 많이 올라와서 수익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판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뭐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좀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가격 저항이라는 게 또 소비자에선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아가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고, 요 좋은 상황이 22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와 기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어, 좋다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이 정도가 좀 특이했고, 뭐 워낙 불확실성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비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수익성들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이런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대제철 4분기 실적 발표를 들었었는데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주요 전방 시장이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제철도 이제 올해는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보다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현대기아 측에서 이제 그렇게 전망치를 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미루어 삼아 올해 자동차 쪽 판매가 양호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값 받기,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또 판매량 Q가 증가한다면 사실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은 굉장히 좋은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기아 주가를 좀 받쳐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조금 보고는 있는데, 이제 반도체 상황이 좀 개선이 돼야 아무래도 이제 Q는 의미 있게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기아나 이제 현대차 같은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반도체 수급 이슈가 과연 언제 풀릴 거냐라고 질문이 당연히 나왔는데, 이제 현대차에서는 1분기까지는 조금 어렵고 2분기 개선, 3분기는 정상화 이런 식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이게 또 기관들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사실 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네, 작년에도 뭐 된다 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뭐 그렇게 회사에서는 가이던스를 좀 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1월 수출 데이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잠정 수출이 나왔는데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한 553억 달러, 수입은 35.5% 증가한 602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49억 달러 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12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는데, 이게 금융위기, 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그 중간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던 달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12월 포함해서, 그러니까 1월, 12월 해가지고 2010년대 이후로는 총 5번 정도밖에 없는데, 두 달 연속으로 적자가 나온 거는 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의견들은 좀 분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과 08년도 금융위기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이어진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출도 감소, 수입도 감소하는, 둘 다 감소하는 시기에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나왔지만, 지금은 모두 다 증가하는 시기에 수입이 더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온 것이고, 따라서 같은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때만큼 위기가 아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출이 좋다는 거는 기업들 매출 볼륨이 받쳐준다는 거니까,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거나 이렇게 공장 가동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겠지만, 유가가 이제 90불 넘었다는 뉴스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무역 수지 적자 상황이 사실 3월에도 뭐 낙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판가에 좀 전가를 하면서 비용 상승분을 상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파르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 2월에도 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온다면 3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과정은 다르지만 과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거를 보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말 시장이 뭐 그렇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도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07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던 때를 표로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08년도 시기에 대부분이 빨간불이 많았고, 이후에 0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를 보면은 2010년 1월에 한 번, 2012년 1월에 한 번,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제일 심했던 2020년 3월, 그리고 2021년 12월, 그리고 이번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특히 이제 17년, 18년, 16년 뭐 이때 이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로 돌아가는 그 시기에는 무역 수지가 굉장히 흑자 규모가 컸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상황을 보면은
이게 막연하게 뭐 좋다라고 계속 말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2년에 그런 투자 전략에 있어서 특히 이제 실적을 보고 들어가실 때 어쨌든 비용이 상승하니까 피상승은 동반돼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인플레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런 가격 상승보다는 실질적인 Q 성장이 좀 동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비용 증가분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매출도 좋아지겠지만 이익 부분도 방어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것 같아서 앞서 사실 기아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이제 P와 Q의 동방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2022년에는 특히나 Q 성장이 좀 동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좀 방어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역 수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SK증권에서 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매크로상에서 무역 수지 적자는 주식시장의 외국인 수급에 비우호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첨부된 그 보시면 그 보고서는 저희 밑에 영상 그 댓글이나 이런 거다 첨부를 해드릴게요.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무역 수지랑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랑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네.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죠. 그쵸. 일단 누군가 사줘야 오르니까. 네.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무역 수지에 연동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짧게 마치고 또 실적 시즌 잘 보내면서 중간중간 또 업데이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야 저희가 지난번처럼 저희 팀장님까지 같이 좀 네네. 여유롭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짧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